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캔들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각각의 모양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 이런 거 초보나 줄이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나는 차트 좀 볼 줄 아는데 이런 건 굳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긴 맞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이유는 캔들은 차트 안에서 주식 매매의 기본 언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걸 평생 어디다 쓰지 하면서도 수학 공식이나 방정식을 배우듯이 주식 시장에서도 최소한 이 캔들이 왜 나왔는지, 어떤 심리를 의미하는지, 어디서 위험 신호가 나오는지, 어디서 매수세가 강해지는지 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캔들은 수익을 보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을 읽기 위한 기본적인 해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단순한 빨간 봉, 파란 봉이 아니고 그 안에는 누가 더 강했는가, 어디서 매수세가 들어왔는가, 어디서 매도세가 강했는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캔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현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같은 캔들도 뭐 이렇게 뭐 교수형, 뭐 흔히 말하는 적삼형, 적삼병, 흑삼병, 뭐 이런 것도 바닥에서 나오느냐, 고점에서 나오느냐, 거래량이 실렸느냐, 추세가 어떠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하락장악, 상승 잉태, 하락 잉태 이렇게 이름 암기가 아니라 왜 저 자리에서 저 모양이 나왔는가를 읽는 것입니다. 뭐 인정합니다. 솔직히 뭐 캔들 패턴을 안다고 갑자기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승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캔들은 주식을 할 때 주식 매매 뭐 기본 언어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적인 캔들이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거나 지금 막 차트를 볼 줄 안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주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기를 좀 탄탄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캔들 패턴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오늘은 캔들 패턴을 전부 다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캔들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패턴을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실전에서는 이름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찝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온 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유성형, 교수형, 상승 장악형, 여기 하락 장악형, 적삼병, 흑삼병.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실전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들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지 못하는 나머지 사진 속 패턴들은 따로 핵심만 짧게 요약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나 이거 몰랐는데 난 아직 이제 이걸 막 알아가는 단계인데 이런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이나 정리본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거는 패턴 개수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캔들이 나왔는가 이걸 읽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실전 매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왜 나왔느냐를 알려면 일단 이런 장대 양보, 하락장악 이런 캔들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 이건 주식의 언어니까요. 한번 그럼 이제 장대 양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 특징이 몸통이 매우 길죠. 그리고 강한 매수세 유입 형태, 꼬리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지만 이만큼 달릴 수도 있고 이만큼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커야 된다. 장대 양봉은 말 그대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라는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장대 양봉 자체보다 왜 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닥 탈출인지 세력 매집인지 뉴스 급등인지 단기 과열인지 이런 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하나 떴다고 바로 추격 매수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대 음봉. 특징은 몸통이 매우 긴 음봉이죠. 강한 매도세 출혈 형태고요. 장대 양봉과 같지만 이제 색깔이 틀리죠.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꼬리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죠. 이 또한 장대 음봉도. 장대 음봉은 강한 매도세가 나온 상태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장대 음봉도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툼의 마무리, 마지막 손절, 악재 해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은 반드시 위치랑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성형. 특징은 몸통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윗꼬리가 매우 길죠. 아랫꼬리는 짧거나 거의 없습니다. 유성형은 반대로 윗꼬리가 굉장히 긴 형태죠. 장중에는 위로 강하게 올렸는데 결국 위에서 계속 팔리면서 종가를 밀어버린 형태를 유성형이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통 급등 이유나 저항 자리에서 유성형이 나오면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지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형 한번 볼게요. 특징이 몸통이 위쪽에 위치해 있다. 아랫꼬리가 매우 길다. 윗꼬리는 짧거나 거의 없다.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몸통은 위에 있는데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이 말은 장중에는 생각보다 강하게 밀렸다는 뜻이겠죠. 물론 종가는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핵심은 시장에 그만큼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교수형은 상승이 많이 나온 자리, 급등한 자리, 과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다음날 음봉까지 이어지면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장악형 누가 봐도 좀 좋은 이름 같죠. 특징은 작은 음봉 이후에 큰 양봉이 이전 몸통을 완전히 이렇게 감쌉니다. 강한 매수세 유입 형태이고 상승 장악형은 작은 음봉 이후에 큰 양봉이 이렇게 작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전 봉을 이렇게 다 뒤집는 양봉이 나왔다. 즉 매수세가 흐름을 뒤집어 버린 거다. 그래서 보통 바닥권, 지지구간, 장기 이평 부분 이런 곳에서 나오면 강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하락 장악형을 보겠습니다. 특징이 작은 양봉 이후에 큰 음봉이 이전 봉 몸통을 완전히 덮음, 강한 매도세 출혈 형태. 아까 상승 장악형하고 반대죠. 양봉이 이렇게 떴는데 이번엔 이 음봉이 이렇게 감싸 다 덮는다. 즉 매도세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온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급등 이후 고점에서 나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 적산병이네요. 사람들 이거 못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못 들어보신 분은 없죠? 적산병, 흑산병. 특징은 양봉 3개가 연속 상승. 이렇게 종가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됩니다. 눌림 없이 매수 우위 지속. 적산병은 양봉이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오는 패턴이죠. 중요한 건 단순 양봉 3개가 아니라 종가가 계속 높아지고 눌림 없이 매수 우위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점이죠. 다만 고점 적산병은 오히려 마지막 가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흑산병입니다. 특징은 음봉 3개가 연속 하락. 적산병하고 반대죠. 종가가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반등 없이 매도 압력이 지속됩니다. 흑산병은 반대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즉 반등은 약하고 매도 압력은 강하고 종가는 계속 낮아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지지 붕괴가 함께 나오면 추세 하락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캔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캔들이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을 따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캔들은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누가 더 강한지 어떤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패턴 이름 암기가 아니라 왜 저 자리에서 저 캔들이 나왔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캔들 이름 패턴을 알아야 하고 꾸준히 차트를 봐야 됩니다. 결국 좋은 매매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캔들은 결국 시장의 언어에 가까워요. 당장 이걸 안다고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계좌가 플러스가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면 이 정도 기본적인 캔들의 의미와 심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여기서는 이런 심리가 나오는구나, 이게 습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숙지하시고 시장 심리를 읽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꼭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는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하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